나는 무역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갈 일도 없는데 환율 오르는 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보셨나요?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 말부터 환율이 난리이긴 했잖아요? 1,400원 넘었네, 1,500원 넘었네 하면서 말이죠. 근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지? 뭔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똑같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율은 이미 우리의 통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게 어디로 들어오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그냥 얻어맞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환율이 오르는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테크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왜 하필 직장인이냐? 아무래도 사장님이나 자영업자분들은요, 물가가 오르면 그래도 가격을 올려서 손님한테 일부라도 넘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직장인은요? 월급은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예요. 물가가 5% 오르면 그 5%를 고스란히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죠. 넘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물가 오르는 거 사실 직장인한테 제일 가혹하거든요. 그러면 이 환율이 대체 어디로 들어오는지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바로 점심값이에요. 라면, 빵, 커피, 가공식품. 우리나라는 이걸 만드는 대두, 밀, 커피 원두를 거의 다 수입해 오거든요. 환율이 오르면요, 똑같은 밀가루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2026년 4월 기준 한국 수입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2%나 상승했어요. 1년 만에 20%라니 엄청나죠? 이 수입 물가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점심값 부담은 사실 몇 달 전 환율이 보낸 청구서인 셈이죠. 휘발유는 또 어떻고요? 평균 2,011원이에요. 출퇴근 기름값에 항공료까지 진짜 안 오른 게 없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바로 대출 이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금리 좀 내려서 돈을 풀어주기도 하는데요. 네,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근데 못해요. 왜? 또 환율 때문이거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돈이 이자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빠져나가죠. 왜냐면 같은 돈 투자해도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환율이 더 폭등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 살리려고 금리 내리고 싶어도 환율 때문에 손이 묶여버린 거예요. 결과가 뭘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를 넘고 신용대출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뛰어요.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이걸 서민경제의 이중고라고 부르거든요. 대출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부분 진짜 와닿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좀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바로 내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휴테크님, 저는 무역 관련된 회사 다니지 않는데요?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환율이 오르면요, 원자재 수입하는 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아요. 예를 들면 CJ제일제당은 환율이 10% 오를 때마다 세후 이익이 약 13억 원씩 줄어든대요. 오뚜기도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요. 회사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뭘 줄일까요? 복지, 성과급, 그리고 신규 채용이에요. 에이, 그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지금도 신규 일자리는 역대 최소를 갱신하며 줄어들고 있고요. 또 지난 1년 사이 25만 개 일자리가 증발했어요. 좋은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거죠. 환율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회사는 투자를 멈추고 채용을 닫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결국 우리 회사, 내 자리까지 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내 통장 그 자체예요. 내가 가진 돈이 전부 원화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내 재산도 가만히 앉아서 깎이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환율이 오를 때 달러를 제일 열심히 사모은 게 누구였을까요? 보통 해외 주식 사는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를 많이 탓하잖아요. 근데 2025년 1분기에서 3분기 데이터를 보면요, 개인은 달러 투자를 166억 달러 하면서 전체 투자의 23%만 차지했어요. 그런데 진짜 큰 손인 국민연금은 무려 275억 달러 투자하면서 전체 투자의 35%를 차지했죠. 여기에 생명보험사, 자산운용사, 펀드 등 여러 금융기관의 투자 규모까지 생각하면 큰 돈은 이미 달러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만 원화에 100% 묶인 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막막하시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싶으실 텐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평범한 직장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관점이에요. 쉽게 비유해보자면 지금의 1만 원과 6개월 전의 1만 원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통장에 찍힌 월급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돈의 진짜 힘, 그러니까 구매력은 매달 조용히 깎이고 있거든요. 이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딱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내 고정 지출 중에 환율 영향받는 게 뭔지, 내 대출은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내 자산이 전부 원화인지. 이 자가 진단이 나머지 두 가지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두 번째, 빚부터 줄이세요. 조금만 버티면 금리 내리겠지. 이 환상부터 버리셔야 돼요. 방금 봤잖아요? 환율 때문에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를 시원하게 못 내려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이자 높은 신용대출부터 우선적으로 갚아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때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영끌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자가 안 내려가는 시기엔 부채가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세 번째,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옮겨서 방어선을 만드세요. 전 재산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환율 눌림목에서 환전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점차 원화 가치 떨어질 때 달러 자산이 그 손실을 상쇄해주는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환전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달러 환노출 ETF에 투자하는 것도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시로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세요. 세 가지 다 당장 못 하셔도 괜찮아요. 영상 끄기 전에 지금 바로 딱 하나만요.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게 환율로부터 내 월급 지키는 제일 쉬운 첫걸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나랑 상관없는 뉴스라고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대출 이자만 불어나고 통장 속 돈의 가치는 매달 조용히 소리 없이 깎여 나가요. 과거에 1997년 IMF에도 미리 대비 못한 분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늘부터 시작하면요. 내 월급을 진짜 가치로 바라보고 빚 줄이고 자산 일부에 달러라는 방어선 쳐두면요. 환율이 더 올라도 내 통장은 쉽게 안 흔들려요. 남들이 환율 뉴스에 불안해할 때 나는 이미 준비 끝낸 사람인 거죠. 환율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순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 대비는 오늘 당장 통제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